안녕하세요. 다운에서 언남고 2학년 수업 진행하고 있는 윤현지 강사입니다. 자, 1학기까지는 우리가 문학 과목이었는데요. 2학기에 이제 독서로 바뀌면서 아이들이 시험 유형이 좀 달라진 것 같다. 혹은 시험지가 너무 길어져서 다 제 시간 안에 못 읽었다. 이런 이야기가 종종 있었죠. 독서 과목에 대한 총평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객관식 33문항으로 2학년은 계속해서 유형이 비슷합니다. 1학년까지는 30문항으로 구성되다가 2학년 올라오면 3문항이 늘어나고요. 그리고 과목 자체가 독서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문, 사회, 과학, 예술 등 다양한 분야가 들어갔는데요. 원래 언남고의 경우에는 과목이 독서라고 해도 문학 비중이 꽤 높은 학교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문학 비중이 한 7 정도였고 독서 비중은 3 이하로 나왔는데요. 올해는 문학 비중이 한 5 이하고요. 오히려 독서 비중이 5 이상으로 넘어가면서 독서 지문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특이한 게 뭐였냐면요. 문학에서 외부 지문이 나올 거라는 건 충분히 예상이 가능했는데 독서에서 외부 지문이 이렇게까지 많이 나올 거라는 건 생각을 못해서 그 부분에서 많이 힘들었던 친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수업을 진행할 때도 A 부분에서, 독서 A 부분에서 외부 지문이 나온다, 2지문 정도가 나온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그 부분에서는 훈련을 시켰거든요. 그리고 독서 B 부분에서는 외부 지문이 안 나온다 그래서 독서 B 부분은 외부 지문 훈련을 안 시켰고요. 근데 우리가 생각했던 외부 지문의 수준이 정말 짧은 단락으로 한 단락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배우지 않은 추가 지문을 이야기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준 F와 관련된 통과 의뢰 지문이 하나가 그냥 더 추가로 나와버렸죠.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멘붕을 겪은 것 같은데 거기에서 이제 2문제 정도 그냥 날려버린 친구도 있는 것 같고요. 체감상 난도가 1학기보다는 조금 더 상승할 것 같고요. 그래서 3문제 정도 틀리면 1등급이 가능한 수준인 것 같다라고 이제 통상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똑같이 3문제를 틀리더라도 배점의 차이가 있어서요. 우선은 2문제 틀리면 안정적으로 1등급으로 보입니다. 전교에 지금 2문제 틀린 친구가 4명 정도로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3문제 정도 틀린 친구들이 그보다는 조금 더 많을 거고 4문제 틀린 친구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4문제 틀렸다. 그러면 운 좋으면 배점이 낮으면 1등급에 간신히 걸릴 것 같고요. 만약에 똑같이 4문제를 틀렸어도 배점이 높다 그러면 2등급의 초반으로 될 것 같습니다. 자, 문항별, 유형별 난이도 분석을 한번 볼 텐데요. 쉬운 문항 난이도가 한 7문제 정도, 그리고 중간 난도가 18문제 정도, 어려운 문제가 8문제 정도로 어려운 문제가 쉬운 난도보다는 조금 더 많았지만 가장 많았던 건 중간 난도 문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변별력의 요소는요. 핵심은 너무 시험 범위가 많았다는 거. 그리고 아무래도 이 방대한 시험 범위를 거의 정확히 머릿속에 이해를 하고 외부 지문을 풀 수 있는 시간을 확보했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정말 처음 보는 낯선 지문이 그리고 한 번도 EBS에도 나오지 않고 했던 지문이 갑자기 외부 지문으로 나오면서 아이들이 좀 심적 부담이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를 적용하는 응용 능력을 요구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마지막 유형 구체적 사례 적용 능력은 이제 암기형 문제라기보다는 실전에서 응용하는 능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평소 모의고사를 많이 풀어봤던 친구들한테 유리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원래 국어 잘했던 친구들, 모고도 잘 보고 내신도 잘 보는 친구들이 더 유리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성실도보다는 능력치를 요구하는 문제가 조금 더 나아서 이 부분은 학교쌤의 의도가 그렇다면 이해할 수 있다. 다만 너무 성실히 연습했던 친구들은 좀 아쉬울 수도 있었다라고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실수 때문에 삐끗한 유형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자, 가장 많이 나왔던 유형은요. 충격적이지만 문학이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했잖아요. 문학의 유형이 50%에서 조금 더 못한다는 게 여기에는 1순위가 11문항이 문학이지만요. 왜 2순위가 이렇게 되냐. 2순위는요. 사회 따로, 과학 따로인 거고요. 2, 3, 4순위가 모두 다 독서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따지면 문학이 11문항이고요. 나머지 22문항이 독서라고 생각하면요. 문학의 비중의 전체 비중 오히려 낮은 편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문학 분야에서 소설, 시가 골고루 11문항 정도 나왔고요. 이 문항 수를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말에도 이 정도의 비중으로 문학이 약 30%, 40%까지만 나올 것 같고요. 나머지가 사회와 과학과 예술 분야에서 합해져서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목해야 될 거는요. 사회, 과학, 예술 등의 여러 가지 전반적인 분야가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언남이 주목하고 있는 독서 파트는 주로 사회 파트라는 점. 그래서 초고난도 어려운 문항은 보통 사회 분야에서 나오더라고요. 자, 그 다음 순위 보면 인문 분야가 나오는데요. 사회 인문 분야는 조금 더 어렵게 나오는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기하지만 우리 언남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과학 지문을 거의 안 냈거든요. 그래서 언남에서 이렇게 주로 다루지 않는 파트가 과학이었는데요. 이번에도 역시나
과학과 예술을 합했을 때 6문항 정도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독서 B파트에 해당이 되는 그 햅틱스 지문. 여러분이 엄청 걱정했는데요. 생각보다 햅틱스 지문은 비중이 높지 않았고 어렵지 않은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여러분들이 계속 무시했던 선생님 저 다 아는데요. 뭐 방준F 이론 다 아는데요 했던 그 사회와 인문 파트에서 초고난도 문항이 나오면서 확실히 우리 언남은 독서의 문학화 유형 문제가 많이 나온다는 걸 한 번 더 체감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문은 독서인데요. 문제 유형은 약간 문학처럼 나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요약드리면 다시 한번 인문, 예술, 과학의 난도 구성을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건 제가 이번 시험을 끝내고 나서 모든 학교에 동일하게 나가는 특징일 텐데요. 영상 링크와 함께 제가 시험지에 대해서 1번 문항부터 마지막 문항까지 문항별로 세부적으로 분석한 파일이 같이 나갈 거예요. 그래서 화면에는 조금 더 굵직굵직한 내용이 나와 있겠지만 이제 문자로 받아보실 때는 정말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확대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이 영상에는 가볍게 요약된 정보만 담겨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문부터 시작해서 인문예술, 과학, 난도 분석은 전반적으로 상 정도로 나왔고요. 이유는 인문 파트가 들어갔기 때문이겠죠. 자, 그리고 이제 사회, 문학, 인문 순으로 이제 문항 분석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사회 파트가 어렵게 나왔습니다. 오히려 문학 파트는 생각보다 너무 치사했는데요. 학교에서 안내해 주신 대로 안 나왔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제 안내해 주시기로는 소설과 시가 결합으로 나올 거라고 안내를 해주셔서 그 문제를 정말 연습을 많이 했는데 안 내셨더라고요. 너무 아쉬웠고요. 그리고 처음 보는 인문 지문이 하나가 나왔고요. 그리고 단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쪽 파트, 인문 부분의 파트와 사회 파트의 문제가 좀 많이 비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목할 만한 문항은 4번, 20번 문항, 24번, 25번 문항, 12번 문항 정도가 될 텐데요. 이 4번, 20번 문항의 경우가 인문 지문에서 통과 의뢰 지문, 아무래도 최고난도 문항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아마 2문제 정도가 틀리면 1등급이 나온다, 안정적으로 나온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4번, 20번에서 하나 틀리고 24번이나 25번 정도에서 하나 더 틀리면 3문제를 틀리게 되겠죠? 그런 친구들까지가 아마 1등급 컷일 거고요. 아마 하나, 둘, 셋, 넷, 5개를 틀리면 2등급은 안정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요 5문제 정도가 1, 2등급 친구들이 많이 틀렸던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12번은 그렇게 어렵진 않았지만요. 왜 12번을 주목해야 된다고 넣어놨냐면 과학 지문에서 그래도 본 문제에 없었던 그래프와 같은 시각 자료를 활용한 응용 문제를 낸다는 점에서 학교쌤의 의도는 파악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넣어놨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실제 대표 문항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이 12번 문항이 원래 본 교재엔 없었던 그러한 그래프가 들어가 있는 건데요. 우리 수업 시간에 스키즘과 관련해서 그래프 좀 연습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경우에는 이 그래프 조금 떨리지만 않았다면 잘 풀어졌을 걸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반비례 관계에 해당하는 그림을 이미지로 넣어놓고 이 이미지를 해석하는 문제가 약 3.4점으로 100점 정도가 나왔고요.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19번 문제 있는데요. 이 19번 문제가 아주 충격적인 문제였어요. 그게 뭐였냐면 학교 선생님께서는 분명히 순이삼촌이라는 이 지문이 민중의 한과 관련이 있으니까 시에서 지리산 뻐국새와 관련해서 문항을 구성할 계획이다라고 언급을 하시면서 엄청 강조를 해서 우리 친구들이 1명, 2명, 3명 와서 저한테 계속 문제를 만들어달라 그래서 제가 3번 이상 이 지문을 시랑 연결해서 정말 머리 써가면서 문제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실제 시험에서는 소설 따로, 시 따로 내면서 선생님께서 안내해 주시는 건 안내해 주시는 거고 실제 시험은 또 다른 유형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또 다른 방향도 열심히 연습해야겠다라는 저의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학교쌤의 설명은 따르면서도 그것만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이번 시험에서 이제 알 수가 있었고요. 오광석의 잠든 아이를 업고 가네라는 추가적인 작품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근데 어렵진 않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쉬운 문제로 낸 것 같은데 어쨌든 출제 경향이 이제 모범적으로 학교 수업만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대비가 1등급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표 문항이 이제 20번부터 21번인데요. 여기 화면은 조금 흐릿하게 보이는데 이 지문 자체가 아예 처음 보는 지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건요. 기말고사에서도 이와 유사한 유형이 나올 수 있다는 건데요. 제가 이제 너무 아쉬웠어요. 이걸 보면서. 그게 뭐였냐면 이제 우리 아이들이 저를 정말 믿어줘야 돼요, 여러분. 이 영상을 아이들이 보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번 시험 과정을 준비하면서 조금 답답한 점이 뭐였냐면 아이들이 학교쌤의 설명을 정말 맹신해요.
그럴 수밖에 없죠. 1년 동안 선생님들을 경험을 했고 2년이 되면 학교쌤 말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가장 많이 요청했던 게 선생님들별로 필기를 다 모아달라. 그래서 제가 6주 차에 학교 선생님 손필기 노트를 만들어서 뭐 빨간색은 어떤 쌤 필기, 그 다음에 뭐 보라색은 어떤 쌤 필기, 그 다음 뭐 핑크색은 어떤 쌤 필기, 그리고 뭐 초록색은 제 필기라고 해서 색깔을 4가지 색으로 나눠서 손필기를 다 정리를 해줬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약간 문제가 충돌되거나 과제집에 아예 안 배운 내용이 나오면 선생님 이거 우리 학교 쌤이 언급 안 했으니까 무시해도 되죠 이러면서 자기가 나름대로 학교쌤 설명대로만 문제를 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런 태도 너무 존중하고 중요하고 가장 중심이 돼야 되는데 학교쌤이 외부 지문 2개만 언급했으니까 이 2개에 대해서만 아이들이 이제 대비를 하려고 그러고 제가 혹시라도 이제 그 통과 의뢰 관련해서 이런 지문도 있다 그러면 아이들이 선생님 이런 거 안 나올 것 같아요 하면서 이제 너무 어려운 지문은 약간 피하려고 하는 경향도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가 연습했던 게 뭐였냐면 타학교 기출 중에 중대부고 고3 지문에서 방준F의 통과 의뢰 지문이랑 수능 특강 최신에 나왔던 캠벨의 신화이론이 있었어요. 이거를 중대부고에서 같이 결합해서 낸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 아이들이 엄청 틀렸고요. 아이들이 그때 막 너무 속상해하면서 우리 학교랑 시험 문제 유형이 다른 것 같다. 중대부고 유형이랑 좀 다른 것 같다. 그래서 웬만하면 그 뒤에는 배운 내용 위주로만 살짝 각색을 해서 제가 문제를 내주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번 시험이 그 캠벨의 신화 이론은 아니었는데 엘리아드의 신화 이론이 나오면서 어쨌든 캠벨의 신화 이론이든 엘리아드의 신화 이론이든 외부 지문과 결합된 문제가 나오는 걸 보면서 역시 이제 우리 언남고는 외부 지문에 대해서 아무래도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이 확실히 필요하다라고 제가 이제 느꼈고요. 다음 기말에서는 여러분이 어렵다고 하든 쉽다고 하든 그냥 시험에 처음 보는 지문을 계속 넣어줄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금 더 맷집 만들어서 다음 시험에서는 더 어려운 문제가 나오더라도 타격 없이 시험을 잘 대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반에서도 지금 잘 본 친구도 있는데요. 저한테 연락 안 하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자기가 기대했던 점수보다는 조금 낮아서 속상해서 연락을 못하고 있는 친구도 있는데요. 그중에선 저한테 속상하다면 점수 알려줬는데 생각보다 점수가 너무 잘 나와서 2등급은 충분하고 1등급 끄트머리나 2등급 초에 걸릴 것 같은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상 보고 나면 너무 걱정하지 말고 최종 이제 등수 나올 때까지 이제 좀 마음을 내려놓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학교 필기 1순위 맞아요. 제가 그래서 진짜 약속할 수 있는 거 2학기 기말도 색깔별로 다 나눠서 학교쌤 손필기 노트 만들어 줄 거예요. 이거 진짜 약속하고요. 제일 많이 시간이 걸리지만 이건 해줄 겁니다, 여러분. 그럼 제가 뭐라 그랬죠? 학교 필기 자료 만들어주면 옆에다가 학교 필기 놓고 제가 추가로 만들어준 자료 이렇게 대조하면서 이런 문제 유형을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구나 연습하라 그랬죠? 두 번째는 여러분 이거 해야 돼요. 독서 외부 지문 연습 여러분은 보기 싫겠지만 해야 됩니다. 마지막은 우리 예상하다시피 시간이 엄청 부족할 거예요. 그래서 실전 문제 푸는 타임 어택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으로도 실제 손으로도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 지금 학교는 워크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독서 A는 2분의 선생님께서 나눠서 지금 수업을 하고 계시고요. 독서 B도 2분의 쌤이 나눠 수업을 하시는데 독서 B 중에서 고2 모의고사 독서 파트는 남자쌤 한 분께서 수업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문제 유형을 나눠봤을 때 가장 고난도가 되는 부분은 독서 A라는 걸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리고 이 독서 A 부분에서는 주로 사회와 인문 파트에서 어려운 문제가 나오고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서 우리 어차피 워크북 있잖아요. 우리 3주 동안 뭐 해야 될지 막막하다. 뭐 어떤 특강을 들어야 될지 고민이 된다 그러면 다 내려놓고 학교 워크북에 있는 A 부분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2학기 시험 범위에 들어갈 나머지 반절이 있잖아요. 그거를 읽어보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 제 수업 들었던 친구도 있지만 이 영상 보는 친구들 중에서 나는 정시파로 갈 거니까 정시파이터니까 시험 직전에 뭐 이거 독서 지문 보면 되지 했던 친구들도 이 영상을 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친구들의 부모님도 이 영상을 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요. 내신 공부 많이 투자 안 해도 될 수도 있어요. 난 정시파이터라면. 그럼 적어도 뭘 해야 되냐면 3주 기간 길잖아요. 그 3주 기간 동안요. 워크북에 있는 나머지 시험 범위라도 정독을 5번 이상 하세요. 제가 진짜 답답했던 게 뭐냐면 우리 정시파이터 친구들이 시험 전날 독서 지문을 읽기 시작했대요. 그럼 어떡해요? 왜냐하면 시험에는 그 지문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지문에 관련해서 외부 지문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50분 동안 그 33문항을 풀 수가 있겠어요?
이거는 진짜 정시 파이터들 못 풉니다. 아무리 과목이 독서라 그래도 이거는 내신형 독서기 때문에 그걸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3주의 시간 동안에 독서 A에 집중해서 여러분 남은 시험 범위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독서 B는 생각보다 난도 중정도의 문제가 나왔어요. 모르겠어요. 이 영상을 학교에서도 보시고 혹은 학교에서 안 보시더라도 독서 B는 다음에 어렵게 낸다 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유형은 고정된다면 A가 조금 더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너무 슬펐어요. 저 진짜 눈물 날 뻔했고 여러분은 더 속상했겠죠? 근데 여러분이 가져온 자료에 대해서 제가 수업을 안 해준 거는 하나도 없어요. 독서 B에서 추가 프린트로 넓혀 읽기 지문이 3개가 나왔습니다. 단 한 지문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넓혀 읽기는 그냥 학교쌤께서 여러분의 긴 여정에 수능에 도움이 될까봐 알려주신 지문이니까요. 넓혀 읽기에 대해서는 마음의 부담을 좀 줄여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외부 지문이 EBS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인데요.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이 지문들을 구하기 어렵다면 제가 수업 시간에 충분히 이 지문들은 관련될 수 있는 지문들을 모아줄 테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단기적으로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워크북에 실려있는 지문들을 꼼꼼히 읽는 것만으로도 3주는 생각보다 빠르게 갈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괜찮으니까 꼭 그 부분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내일 국어 수업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우리 지난 1학기 기말부터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이제 노리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번에 이제 94점 정도가 예상이 되면서 최고점을 추정하고 있는데 이건 제 욕심이고요. 지금 2개 틀린 친구가 학교에 한 4명 정도가 있다 그랬으니까 이 4명 정도 안에는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기록할 만한 것은 2등급이었으니까 최소 10등이나 11등 그 이후였던 친구가 지금 4등 이내로까지 들어왔으니까 아주 박수 칠 만한 그런 기록이라고 보고요. 지금 우리 반 같은 경우에는 언남고 1, 2, 3학년 전체 1등을 배출하고 있고요. 언남고 최다 인원이 수강 중입니다. 그래서 최다 1등급을 배출하고 있고 1등급뿐만 아니라 2등급 친구들의 대다수가 수업을 수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학생들의 특정 점수만 좋게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이 친구들과 같이 오랫동안 수업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이들이 가져오는 학교의 정보를 정말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정말 성심성의껏 학교쌤의 뭐 필기가 오타가 있으면 오타까지도 넣어줄 정도로 색깔 다 구분해 가면서 학교쌤 설명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점수를 맞을 수 있도록 같이 끌고 갔다는 점을 제가 정말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2학기 기말이 얼마나 또 어려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유형으로 나오더라도 학교의 마지막 시험에 맞춰서 여러분이 이제 2학기를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제가 잘 끌고 갈 그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일 국어 수업 체계는 크게 변화는 없을 거예요. 뭐 자체 제작 교재라든지 최종 정리라든지 클리닉은 크게 변화가 없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족했던 부분은 유지가 될 거고요. 여기서 더 보완된 부분이 있을 텐데요. 기존에는 카카오 채널과 네이버 시스템과 그리고 문자로 가는 성적 시스템이 있었는데요. 방학이래. 이제 남아있는 추석 연휴 동안에는요. 사이트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수강생 전용 웹사이트가 개설이 돼서요. 부모님과 학생이 동일한 아이디로 사이트에 들어올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화면에서 본인의 성적과 과제와 질의응답과 클리닉까지 하나의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이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제 수업을 생각을 해봤는데요. 사실 이제 추석 특강이라 그래서 고2 친구들을 위해서 수업을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좀 어려운 지문들 위주로 준비를 했어요. 낯선 문학 파회 특강이라 그래서요. 10월 4일 토요일에 개강을 하고요. 3주 동안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3주의 시간 동안에 혹시 우리 학교 부교재 직접 연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수능의 감을 놓치지 않겠다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 수업 조금 추천을 해봅니다. 그래서 정답률이 매우 낮았던 고2 모의고사, 고3 모의고사 문학 지문만 모아서 수능형으로 수업하는 지문이 될 거고요. 3번의 수업, 3시간의 수업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수업을 수강한 친구들은요. 화면에 적히지 않은 그러니까 10월 11일 토요일 오후 클리닉 한 번으로는 좀 아쉬울 수 있잖아요. 이 친구들의 경우에는 그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클리닉이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언남고 수업은요. 지난 2학기 중간에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짧은 기간 동안 많은 범위를 해소하느라 우리가 4시간 동안 수업을 했었는데요. 기말은 횟수가 늘어나면서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10시에 수업이 시작이 되고요. 3시간 7+1의 수업입니다.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시간인데요. 우리 2학년 정말 마지막 시험이에요. 점막 더니까지 우리 다 내서 마지막까지 우리
전력 질주할 수 있도록 같이 달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편에서 마지막 시험까지 끌고 갈 이제 그런 준비를 하고 마음가짐을 하고 있을 테니까요. 같이 수업 시간에 만나서 웃고 떠들고 그러면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궁금한 점이 다 해소가 되지 않았다면 학원을 통해서 혹은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문의 주신다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